저녁 식사 시간, 정민은 젓가락으로 밥을 뒤적이며 테이블에 흐르는 대화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죠. 매일 같은 주제, 매일 같은 비교였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동생 정우가 받은 분기 성과급이었습니다. 정우 녀석이 이번에 성과급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더군. 입사한 지 3년 만에 대리까지 승진했으니 내년이면 과장도 가능하겠지? 아버지의 눈빛이 자랑스러움으로 반짝였습니다. 어머니는 밥그릇에 더 많은 반찬을 얹으며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잘하고 있네. 요즘 야근도 많지? 정우는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된 식탁 분위기를 즐기며 느긋하게 대답했어요. 이번 프로젝트가 중요해서 조금 바쁘긴 해요. 그래도 팀장님이 저를 많이 믿어주셔서 다행이죠. 정민은 말없이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32의 나이에 취업도 못한 장남과 대기업에 다니는 차남. 비교는 이미 습관처럼 되어버렸죠. 처음 몇 년간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었지만 이제는 마음이 단단한 껍질을 만들어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아, 너는 오늘 뭐 했니? 어머니가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대답하기도 전에 아버지의 한숨이 먼저 들렸어요. 또 방에서 컴퓨터만 했겠지. 30이 넘은 아들이 집에서 백수로 지내다니 내가 뭐가 그렇게 부족했나. 정민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직? 방 안에서 게임하는 거 말고. 아버지의 말투에는 조롱과 실망이 섞여 있었죠. 너 그러다 평생 백수로 늙겠다. 정우가 눈치를 보며 끼어들었어요. 형, 우리 회사 지금 경력직 뽑는데 한번 서류 넣어볼래? 내가 팀장님께 말해볼게.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 방식대로 할게. 식사를 마치고 정민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그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긴장했던 어깨가 풀리고 눈빛은 더욱 선명해졌죠. 컴퓨터 앞에 앉은 정민은 모니터 4대를 켰습니다. 화면마다 다른 차트와 그래프가 펼쳐졌어요. 벽에는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었고 그 위에는 수많은 메모와 계산식이 빼곡했습니다. 비트코인 또 올랐네. 정민은 속삭이듯 말했어요. 마우스를 움직이며 여러 창을 확인했습니다. 이더리움도 좋은 흐름이야. 그의 방은 게으른 백수의 방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리된 투자 서적과 부동산 관련 책들이 책장을 가득 채웠고 벽면에는 상가 건물들의 도면과 분석표가 붙어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정민의 세계였습니다. 정민은 정확한 계산기처럼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계산했습니다. 2년 전 퇴직금과 약간의 대출로 시작한 암호화폐 투자가 이제는 상상 이상의 금액으로 불어났죠. 정우의 연봉 몇 배에 달하는 수익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정민은 금융권 앱에 접속해 계좌 잔액을 확인했어요. 아파트 담보대출 심사도 통과했다는 알림이 와 있었습니다. 다음 주면 계약금 입금 가능하겠군. 창밖으로 달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정민은 잠시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눈빛, 친척들의 동정 어린 시선, 친구들의 조심스러운 말투. 모두가 정민을 실패자로 여겼지만 곧 모든 것이 바뀔 거라 생각하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정민은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어요. 모두가 깜짝 놀랄 날이 곧 올 테니까. 방 밖에서 아버지와 정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은 그 소리를 무시한 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보내온 메일을 열었어요. 강남 한복판의 상가 건물. 매달 900만 원의 임대료 수입이 예상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정민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인내의 끝이 보이고 있었죠. 주말 오전 정민은 자신의 방 안에서 부동산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조항마다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가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죠. 암호화폐 투자로 번 수익과 아파트 담보대출을 합쳐 마련한 자금이 곧 큰 결실을 맺을 예정이었습니다. 정민아, 사촌 민석의 결혼식이 오늘이잖아. 준비해야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렸어요. 정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계약서 검토를 마무리하려 했는데 완전히 잊고 있었던 일정이었죠. 네, 지금 준비할게요. 옷장을 열어 정장을 꺼내 입으면서 정민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외모, 특별할 것 없는 옷차림.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달랐어요. 냉정하고 계산적인 세상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정민이 준비됐니? 우리 먼저 출발할 거야.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민은 방에서 나오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중교통으로 갈게요. 나중에 볼 일이 있어서요. 아버지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또 무슨 일이야? 가족 행사에 늦게 오면 어쩌려고? 걱정 마세요. 시작하기 전에 도착할 겁니다. 정우가 자동차 키를 흔들며 웃었습니다. 형, 나랑 같이 갈래? 내 신차 한번 타볼래? 정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너희끼리 가.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정민은 태블릿으로 최종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했어요. 내일이면 계약금을 입금하고 2주 후에는 실제 명의 이전까지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버스 안에서 아무도 정민의 화면을 눈여겨보지 않았죠. 100억대 부동산 거래가 진행 중인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한 정민은 가족들이 모여있는 테이블로 향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삼촌 부부, 그리고 정우까지 모두 자리에 앉아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아, 정민이 왔구나. 삼촌이 정민을 발견하고 말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취업은 됐나? 정민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직도 방구석에서 컴퓨터만 하고 있지. 내가 볼 땐 평생 그럴 것 같아. 삼촌과 아버지가 껄껄 웃었어요. 정민은 미소 한 번 짓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우는 이번에 성과급으로 차까지 바꿨다면서? 대단하네, 대단해. 삼촌이 정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정우는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할부금은 많이 남았지만 회사에서 인정받으니 더 열심히 해야죠.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정우의 승진 가능성과 연봉 인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정민은 그저 음식을 천천히 먹으며 말없이 듣기만 했어요. 이런 자리는 늘 그랬습니다. 정민에게는 질문도 관심도 없었죠. 정민이는 언제쯤 취직할 거니? 마침내 삼촌의 아내가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질문에 답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민이는 요즘도 방구석 페인이야. 아마 평생 그럴 거야. 테이블 주변에 묘한 웃음이 퍼졌어요. 정민은 식은 음식을 바라보며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분노의 불씨가 점점 커지고 있었죠. 아버지,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정우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아버지는 손을 휘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뭘 가려? 사실이잖아. 32의 나이에 백수면 창피한 일이지. 정민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포크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음속으로 속삭였죠.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텐데.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은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먼저 자리를 떴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그의 발걸음이 문득 멈췄습니다. 잠시 고민하더니 방향을 바꿔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지금 가도 아직 문 열려 있겠지. 정민은 시계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도착하자 중개인 박 대표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정민 씨, 오늘은 예정에 없었는데요. 계약서 최종 검토 좀 하고 싶어서요. 정민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계약금 입금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자, 여기 계약서입니다. 이번 주 내로 등기 이전까지 모두 마무리될 겁니다. 정민은 서류를 받아들며 마지막 문장에 눈길이 멈췄어요. 소유자 정민. 그 두 글자를 바라보는 순간 오늘 결혼식장에서 받은 모든 모욕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곧 그는 월 900만 원의 임대 수익을 올리는 건물주가 될 테니까요. 박 대표님, 내일 아침 첫 시간에 계약금 입금하겠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을 나선 정민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결혼식장에서 겪은 모욕은 이제 희미한 기억처럼 느껴졌어요. 하늘은 어둑어둑해져 가고 있었고 도시의 네온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은 평소라면 바로 집으로 향했겠지만 오늘은 잠시 카페에 들러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정민이 카운터에 서서 주문했습니다. 커피를 받아 창가 자리에 앉은 정민은 스마트폰을 꺼내 계좌 잔액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내일 입금할 계약금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인내와 계획이 이제 결실을 맺으려는 순간이었죠. 정민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지난 3년을 떠올렸습니다. 대기업 면접에서 연속으로 탈락한 후 공무원 시험에도 실패했던 그 절망적인 시간. 그때 우연히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했던 나날들. 가족들은 그가 방 안에서 게임만 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차트 분석과 시장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이 그 녀석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문득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자신의 프로필 사진 옆에 커피잔을 놓고 정민은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했습니다. 정우가 새 차와 함께 찍은 사진의 노력의 결실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놓았더군요. 좋아요 숫자가 100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일이면 자신도 노력의 결실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생길 테니까요. 민수야, 미안한데 내일 시간 돼? 정민은 유일하게 자신을 무시하지 않았던 동네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수의 답장이 곧바로 왔어요. 야, 정민아. 무슨 일이야? 내일은 괜찮아. 계약 건으로 도움이 필요해. 내일 오전 10시에 만날 수 있을까? 알았어. 어떤 계약인데? 정민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보면 알게 될 거야.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민은 무심코 부동산 사이트를 훑어보고 있었어요. 이미 한 건물의 계약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의 투자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물건을 물색 중이었죠. 첫 건물의 임대 수익으로 다음 물건의 계약금을 마련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민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거실에서는 아버지와 정우가 야구 중계를 보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민이 왔니? 어머니가 주방에서 물었어요. 네. 짧게 대답한 정민은 곧장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너도 와서 같이 경기 볼래? 정우가 불렀지만 정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요. 아버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뭐 또 인터넷 서핑이나 하겠지. 정민은 아무 대꾸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컴퓨터를 켠 그는 암호화폐 시장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가격이 안정적이었고 내일 계약금을 입금해도 충분한 여유 자금이 남아 있었어요. 정민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정민은 내일을 상상했어요. 계약금을 입금하고 서류에 서명하고 그리고 곧 그는 건물주가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이 정민은 자신만의 경제적 독립을 준비해왔던 거죠. 이제 곧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정민은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오전 6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그는 조용히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족들이 아직 자고 있을 시간이었죠. 은행에 도착한 정민은 창구 직원의 안내에 따라 계약금 이체를 진행했습니다. 큰 금액이 움직이는 순간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은행을 나와 부동산 사무실로 향하는 길, 정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야, 나 지금 출발했어. 어디서 만날까? 부동산 앞에서 보자. 내가 문자로 주소 보낼게.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정민은 부동산 앞에서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몇 분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민아, 여기 있었구나. 민수는 정민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계약인데 이렇게 아침부터 부른 거야? 정민은 부동산 사무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들어가서 얘기하자.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선 민수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 대표가 내민 서류를 보는 순간 민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잠깐 정민아. 이게 대체 뭐야? 상가 건물 계약서라고? 민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정민은 평소와 다름없는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오늘부터 건물주가 되는 날이야. 농담하지 마, 이게 얼마짜리인데. 민수의 눈이 금액란에 고정되었고 그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10억? 너 어떡해? 박 대표가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정민 씨는 지난 1년간 이 건물을 정말 꼼꼼히 조사했어요.
수익률부터 시작해서 주변 개발 계획까지 완벽하게 분석했죠. 정민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증인 서명이 필요해서야. 도와줄 수 있을까?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물론이지. 하지만 어떻게 이런 큰 돈을? 나중에 설명해 줄게. 정민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계약부터 마무리하자. 계약 과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정민이 서류에 서명하고 민수가 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박 대표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알려주었죠. 축하합니다, 정민 씨. 이제 공식적으로 건물주가 되셨네요. 등기 이전은 2주 내로 모두 마무리될 겁니다. 부동산 사무실을 나선 정민과 민수는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어요. 민수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말해봐,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민수가 커피를 홀짝이며 물었어요. 정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지난 3년 동안 나는 암호화폐와 주식에 투자해왔어. 처음에는 실패도 많았지만 꾸준히 공부하고 분석한 결과 수익을 내기 시작했지. 그리고 1년 전부터는 부동산 투자로 방향을 틀었고. 그런데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거야? 너희 가족들도 모르는 거지? 정민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들이 알 필요가 없었어. 어차피 모두 나를 실패자 취급했으니까. 민수는 친구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말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대단한 성과를. 아직은 아니야. 정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조금 더 기다릴 거야.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 계획적인 성공이니까. 민수는 한숨을 쉬며 정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늘 말했잖아. 넌 겉모습과 달리 대단한 놈이라고. 정민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마워, 내가 내 유일한 지지자였지. 카페를 나와 헤어진 후 정민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버스를 타고 평소와 같은 옷을 입고 평소와 같은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그는 건물주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현관에서 정민을 맞이했어요. 정민아, 아침부터 어디 갔다 왔니? 친구 만나고 왔어요. 정민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버지가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벌써 나갔다 왔어? 취업 준비는 안 하고. 정민은 아버지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가슴 한편이 아팠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그저 무의미한 소음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간 정민은 태블릿을 켜고 임대 현황을 확인했어요. 그의 건물은 현재 5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었고 모두 장기 계약 상태였습니다. 월 수익 900만 원은 안정적으로 들어올 예정이었죠. 정민은 의자에 깊이 기대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년간의 치열한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시작에 불과했죠. 정민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동생 정우였어요. 형, 이번 주 부모님 결혼 기념일인데 선물 살 거지? 나 회식 있어서 시간이 없어. 정민은 잠시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내가 준비할게. 화면을 끄고 정민은 생각에 잠겼어요. 결혼 기념일 선물. 예전에는 용돈을 아껴 작은 선물을 샀었지만 이제 그는 훨씬 더 큰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자신의 성공을 공개할 완벽한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정민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다음날 아침 정민은 일찍 일어나 근처 쇼핑몰로 향했어요. 부모님의 결혼기념일 선물을 고르기 위해서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고가의 선물을 골랐지만 그의 새로운 재정 상태에 비하면 여전히 소박한 수준이었어요. 포장 예쁘게 해주세요. 정민이 점원에게 말했습니다. 선물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 대표였습니다. 정민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등기 이전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거예요. 정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대표님. 금요일. 바로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습니다.
금요일 아침 정민은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그에게 특별한 날이었어요.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자 그가 공식적으로 건물주가 되는 날이었죠.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정민은 침대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박 대표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등기소에서 뵙겠습니다. 모든 서류 준비 완료했습니다. 한편 정우에게서도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형, 오늘 저녁 7시에 집에서 부모님 생신 파티한대. 삼촌 가족도 오신대. 회사 일 끝나고 바로 갈게. 정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저녁 모든 것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옷장 앞에 서서 오늘 입을 옷을 고민했습니다. 평소처럼 수수한 옷을 입을까 아니면 조금 더 특별한 옷을 입을까? 잠시 고민하다가 정민은 평소와 같은 옷을 선택했어요. 아직은 달라진 모습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민아, 아침 먹으러 나와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렸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있었고 어머니는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 저녁에 삼촌 가족이 온다는데 집에 있을 거지? 아버지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있을 겁니다. 너 요새 꽤 일찍 나가더라. 어머니가 정민의 밥그릇에 반찬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정민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친구 만나고 도서관도 가고 그래요. 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32의 도서관이라. 취업은 언제 할 거냐? 정민은 묵묵히 밥을 먹기만 했어요. 오늘만큼은 아버지의 말이 그를 상처 입히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오후 3시에 등기소에 가 있었으니까요. 아침 식사를 마친 정민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시내 중심가로 향하는 버스를 탔어요. 오늘은 건물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건물. 아직도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죠. 건물 앞에 도착한 정민은 잠시 멈춰 서서 건물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5층 규모의 작지 않은 상가 건물이었어요. 각 층마다 다른 가게들이 영업 중이었습니다. 카페, 음식점, 의류 매장, 학원.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제 그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정민 씨. 익숙한 목소리에 돌아보니 박 대표가 건물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님. 정민이 인사했어요. 미리 오셨네요. 건물 구경하러 오셨어요? 박 대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실감이 잘 안 나서요. 이해합니다. 첫 건물이시니까요. 박 대표가 정민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오늘 오후에 등기소에서 만나요. 그때 건물 열쇠와 임대 계약서 원본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정민은 박 대표와 헤어진 후 근처 카페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카페도 그의 건물 1층에 있는 테넌트 중 하나였어요. 정민은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어요. 큰 성취를 앞두고 있지만 흥분보다는 차분함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정민은 등기소에서 박 대표를 만났어요. 모든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고 인감을 찍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을 받았죠. 그 종이 한 장에 정민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정민. 축하합니다, 정민 씨. 박 대표가 환하게 웃으며 정민의 손을 맞잡았어요. 이제 정식으로 건물주가 되셨네요. 감사합니다. 정민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감정이 일었습니다. 여기 건물 열쇠와 임대 계약서 원본 그리고 임차인 연락처 목록입니다. 박 대표가 서류 봉투와 열쇠를 건넸어요. 임대료는 매월 초에 자동이체로 들어올 겁니다. 정민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앞으로 매달 받게 될 900만 원의 수입을 보장하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등기부등본 5장을 꺼내 살펴보며 정민은 오늘 저녁 가족 모임에서 이것을 공개할지 고민했습니다. 등기소를 나와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정민은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했어요. 이 건물의 수익으로 다음 건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더 큰 규모의 투자를. 그의 목표는 끝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6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 저녁 식사 준비로 분주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이 왔니? 어머니가 주방에서 소리쳤어요. 네, 지금 왔어요. 정민이 대답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삼촌 가족이 이미 와 있었어요. 삼촌은 아버지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삼촌 아내는 어머니를 돕고 있었습니다. 아, 정민이 왔구나. 삼촌이 정민을 보고 말했어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 정민이 대답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뭐 늘 그렇지. 취업 준비한다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 삼촌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민이도 이제 30이 넘었으니 슬슬 자리 잡아야지. 우리 아들은 이제 대기업 대리로 승진했다더라. 정민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봉투 안에 등기부등본이 손안에서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민은 음식을 거의 건드리지 않은 채 가족들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어요. 화제는 늘 그렇듯 정우의 직장 이야기, 사촌들의 성공 이야기, 그리고 간간히 정민을 향한 우려 섞인 말들이었습니다. 정민이는 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이냐? 삼촌이 와인을 홀짝이며 물었어요. 32이면 이제 결혼도 해야 할 나이인데. 정민은 조용히 물을 마셨습니다. 그의 손 옆에는 여전히 등기부등본이 담긴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임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무슨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직장도 없는데 누가 시집 오겠나. 정우야, 내가 형 좀 회사에 추천해봐라. 정우는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정민이 형은 컴퓨터 잘하니까 IT 쪽으로 취업하면 좋을 텐데 정우의 여자친구가 분위기를 풀려고 말했어요. 삼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컴퓨터 잘한다고? 게임 잘하는 거랑 일 잘하는 건 다른 거야. 식탁 주변에 어색한 웃음이 퍼졌어요. 정민은 자신의 밥그릇만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봉투를 꺼내려다가 다시 망설였죠. 그나저나 우리 정우는 이번에 성과급으로 차도 바꿨다며? 삼촌의 아내가 화제를 돌렸어요. 정우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 할부금이 많이 남아서요. 그래도 내 나이에 그 정도면 대단한 거지. 아버지가 정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민이도 너보고 좀 배웠으면 좋겠다. 정민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그의 마음속에서 결정되었어요. 천천히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저기. 정민의 작은 목소리가 식탁 위로 퍼졌어요. 모두가 놀란 듯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민이 대화에 끼어드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뭐야? 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민은 봉투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어요. 5장의 서류를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제 명의예요. 이번 주부터 월세 수익이 월 900이에요. 순간 식탁 주변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서류로 쏠렸어요. 아버지가 가장 먼저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우가 고개를 내밀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등기부등본이네요. 강남 상가 건물. 900이라는 게 900만 원이라는 거니? 삼촌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민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조용했던 이유 이걸 위해서였어요. 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정민아. 어떻게 이런 걸. 3년 전부터 암호화폐와 주식에 투자해 왔어요. 처음에는 퇴직금으로 시작했고 점점 수익을 늘려왔습니다. 정민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모두가 제가 방에서 게임만 한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투자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류를 내려놓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내가 이런 걸. 형. 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정민은 천천히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앞으로 저한테 손 벌릴 일은 없게 해주세요. 삼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와인잔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입을 약간 벌린 채 정민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민아, 그동안 미안했다. 엄마가, 엄마가. 정민은 어머니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습니다, 어머니. 저도 일부러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녁 식사는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정민이 대화의 중심이 되었어요. 모두가 그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투자를 시작했는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마련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정민이, 내가 그런 재능이 있을 줄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부끄러움이 묻어났어요. 재능이 아니라 노력입니다. 정민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밤 공부하고 차트 분석하고 시장 동향 파악했어요. 운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준비된 결과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삼촌 가족이 돌아간 후 정민은 발코니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오랫동안 계획했던 순간이 지나고 나니 묘한 공허함이 그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죠.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이었어요. 정민아. 정우가 조심스럽게 발코니에 다가왔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돌려 동생을 바라봤어요. 응, 형. 미안해.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형을 많이 무시했어. 정민은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내가 아는 내 모습은 그랬으니까. 하지만 내가 형보다 잘난 것처럼 굴었잖아. 정우의 눈에 죄책감이 어렸습니다. 정민은 잠시 동생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것뿐이야. 넌 내 방식대로 성공했고 나는 내 방식대로 한 거지. 형은 대단해. 정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민은 동생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우리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성공한 거야. 밤이 깊어갈수록 정민의 마음은 더욱 평온해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는 백수가 아닌 존중받는 건물주로서의 삶이.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민은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젯밤의 일이 현실이었는지 꿈이었는지 잠시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등기부등본 봉투가 그 모든 것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죠. 정민아, 일어났니? 아침 먹으러 나오렴.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상냥하게 들렸어요. 식탁에 앉은 가족들 사이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읽다가도 자꾸 정민을 흘끗거렸고 어머니는 특별히 정성을 들인 반찬들을 정민의 앞에 놓았어요. 정민아, 오늘은 뭐 할 거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민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건물 관리 상태를 확인하러 가볼 생각입니다. 아버지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나도 같이 가도 될까? 내 건물이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구나. 정민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10시에 출발할 예정이에요. 정우는 출근 준비를 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형, 나중에 사진이라도 보내줘. 회사 가봐야 해서. 정민은 미소 지으며 동생을 바라봤어요. 알았어.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정민은 방으로 돌아와 건물 관리에 관한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건물 유지보수 기록, 세금 내역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죠. 철저하고 꼼꼼한 준비. 정확히 10시 정민은 아버지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라면 대중교통을 이용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택시를 불렀어요. 강남 중심 가요. 정민이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뒷좌석에서 어색하게 손을 비비며 정민을 바라봤어요. 정민아, 사실 아버지가 미안하구나. 그동안 너를 많이 무시했어.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보여드린 모습이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로서 내가 무엇을 하든 지지해줬어야 했는데. 아버지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어요. 정민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일부러 비밀로 했어요. 완벽하게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택시가 강남 중심가에 도착했습니다. 정민이 건물 앞에서 택시를 세웠어요.
5층 규모의 상가 건물 앞에 서자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내 건물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건물입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1층 카페 주인이 정민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 새 건물주님이시죠? 박 대표님께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정민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정민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는 모습을 본 것이었습니다. 정민은 건물의 각 층을 돌아보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임차인들에게 간단히 인사하고 불편한 점이 없는지 물었어요. 그의 태도는 프로페셔널했고 말투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정민의 모습을 처음 보는 듯 했어요. 건물 투어를 마치고 근처 카페에 앉은 정민과 아버지. 아버지는 커피를 앞에 두고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민아.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낸 거니? 정민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어요.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밤새 차트를 분석하고 투자 서적을 읽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교환했어요. 그런 복잡한 시장을 어떻게 이해한 거야? 아버지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어요. 정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내심이었어요. 처음에는 손해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실패할 때마다 더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게 되었죠.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그런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계속 너를 무시했구나. 이제 과거는 잊읍시다. 정민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가 중요하니까요. 카페를 나와 다시 건물 앞에 선 정민과 아버지. 정민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달부터 수익이 들어오면 두 번째 건물을 준비할 계획이에요.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정민을 바라봤어요. 두 번째 건물까지? 네, 목표는 5채입니다. 정민이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그때가 되면 월 수익만 5천만 원이 넘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버지는 평소와 다르게 말이 많아졌습니다. 정민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문하고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처음으로 정민을 한 명의 어른으로 성공한 사업가로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 건물 보고 왔니? 아버지가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한번 가봐야 해. 정말 대단해. 우리 아들이 강남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니. 정민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지난 3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수많은 밤을 새우며 공부했던 시간들, 가족들에게 무시당하며 참았던 순간들, 그리고 오늘의 성취.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야, 정민아. 어떻게 됐어? 가족들한테 말했어? 정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어제 저녁에 다 말했어. 반응은 어땠어? 민수가 궁금해했어요. 정민은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예상대로였어. 놀라고 믿지 못하고 미안해하고. 기분이 어때? 속이 시원하지? 정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비록 민수가 볼 수 없었지만. 아니, 생각보다 그렇진 않아. 그냥. 이제야 내가 진짜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 역시 넌 대단해. 민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어요. 내가 늘 말했잖아. 넌 잘 될 놈이라고. 통화를 마치고 정민은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소유자란에 적힌 자신의 이름. 이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는 백수가 아닌 존중받는 건물주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오후 정민은 노트북을 켜고 자신의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새로 입금된 900만 원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첫 임대료 수입이었습니다. 정민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수년간의 계획과 인내가 마침내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정민아, 전화 왔어.
어머니가 방문 너머로 불렀어요. 정민이 방에서 나오자 어머니가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박 대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민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신사동 건물 매물 가격이 많이 내려갔어요. 지금이 좋은 타이밍입니다. 정민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내일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보러 가고 싶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정민은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니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다음 건물 매물이 나왔어요. 정민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가서 확인해 볼 생각이에요. 어머니의 표정이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찼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아들이.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식탁의 분위기는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신문에 파묻혀 있지 않았고 정호는 회사 이야기보다 정민에게 투자 조언을 구하는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정민아, 오늘 임대료가 들어왔다면서? 아버지가 물었어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예정대로 입금됐어요. 그럼 다음 계획은 뭐니? 아버지의 눈빛에 존경심이 어렸어요. 정민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내일 두 번째 건물을 보러 갈 예정이에요. 신사동에 있는 사무실 건물입니다. 정우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형, 정말 대단해. 나도 주식 좀 가르쳐줘. 언제든지. 정민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쉬운 길은 아니야. 인내심이 필요해. 식사를 마치고 정민은 노트북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방 안에서만 일했지만 이제는 가족들 앞에서도 자신의 일을 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차트와 부동산 시세 정보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옆에 앉았어요. 무슨 일을 하고 있니? 신사동 건물의 수익성을 분석하고 있어요. 정민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지역은 재개발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으로 가치가 더 오를 것 같아요. 아버지는 감탄한 눈빛으로 정민을 바라봤어요. 내가 이런 것까지 다 알다니. 정말 놀랍구나. 다음 날 아침 정민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백수가 아닌 부동산 투자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싶었어요. 단정한 셔츠에 깔끔한 슬랙스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신사동 건물 앞에서 박 대표를 만난 정민은 건물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6층 규모의 사무실 건물이었습니다. 현재 임대율은 80%, 월 수익은 1,100만 원 정도였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대표가 물었습니다. 정민은 건물을 한 번 더 올려다보며 대답했어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구조 진단 보고서와 임대차 계약 현황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역시 꼼꼼하시네요. 박 대표가 웃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여기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카페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정민은 모든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투자는 감정이 아닌 철저한 분석에 기반해야 한다는 그의 원칙이었어요. 내일까지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정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박 대표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카페를 나와 길을 걷던 정민은 문득 발걸음을 멈췄어요. 길 건너편에서 민수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민아. 민수가 다가와 반갑게 인사했어요. 여기서 뭐해? 두 번째 건물 보러 왔어. 정민이 대답했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벌써? 대단하다, 진짜. 우리 점심이나 같이 먹자. 식당에 앉은 두 사람, 민수는 정민의 변화가 놀라웠다는 듯 이야기했습니다. 너 요즘 달라 보여. 더 자신감 있어 보여. 정민은 미소 지었어요. 그런가? 아마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 가족들 반응은 어때? 아직도 얼굴 붉히며 다니시나? 민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는 그런 분위기도 사라졌어. 오히려 나한테 조언을 구하시더라. 세상 참 재밌게 돌아간다. 민수가 감탄했습니다. 이제 인정받는 기분이겠다. 정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사실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거야. 남의 시선이 아닌 내 기준에 맞춰 살게 된 거지. 점심을 마치고 헤어진 후 정민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신사동 건물에 대한 최종 분석을 완성했어요. 모든 지표가 긍정적이었습니다. 내일 계약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카페 창가에 앉아 정민은 문득 자신의 모습을 유리창에 비친 모습으로 바라봤습니다. 1년 전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외모는 그대로지만 눈빛과 자세에서 자신감이 흘러넘쳤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보니 계좌 잔고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정민의 법인 계좌 수익 현황 6,800만 원. 이제 막 시작된 그의 성공 여정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박 대표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정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취업에 실패했던 날들, 가족들에게 무시당했던 순간들, 밤새 공부하며 견뎠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오늘의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크게 웃는다. 정민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정민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무시당한 백수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성공한 건물주였습니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정민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찾았고 그 길에서 성공했습니다. 가장 무능해 보이던 그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선 것이었죠.